하나, 둘, 셋. 알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십걸 주자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가십걸 주자매는 바로 알라바마 바커와 배드베이비의 비핑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서로 막 저격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런 걸 비핑이라고 해요. 위클리 가십걸 주자매가 매주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에 알라바마 바커랑 배드베이비 얘기가 계속 뜨는데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발 다뤄주시면 안 돼요. 다뤄주시면 안 돼요. 하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해외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의 이제 가십 채널들에서 매번 이 두 친구가 소환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의 타이가도 소환이 되고 솔저보이도 소환이 되고 얘도 소환이 되고 이래가지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인물 소개를 먼저 할게요. 먼저 배드베이비라는 여성 래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배드베이비는 2003년생이고요. 본명은 다니엘 브레골리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플로리다의 보인턴 비치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본인 말로는 난 뭐 어렸을 때부터 갱들이랑 스트리퍼들이랑 어울리면서 자랐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빠가 경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아기일 때 아빠가 자기를 떠났다고 해요. 이 바바라라는 배드베이비의 엄마 싱글맘 밑에서 자랍니다. 이 배드베이비가 어떻게 맨 처음에 대중에 알리게 됐냐면 2016년에 닥터 필 쇼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요. 이 닥터 필 쇼가 뭐냐? 오은영 쌤의 금쪽 상담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필이라는 오은영 쌤 같은 이제 심리학자가 나옵니다.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라던가 문제 상황이 있는 부부라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랑 이혼 숙녀 캠프랑 뭐 이런 걸 다 합친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미국에서 20년 넘게 방영된 프로그램이라서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드라마틱한 거에만 집중해서 쇼를 만들어낸다라는 비판도 한편은 있다고 해요. 암튼 배드베이비의 엄마가 배드베이비가 13살 때 이 프로그램에 이제 자원을 합니다. 제 13살 딸이 차를 훔치고 칼을 휘두르고 트월킹을 하고 완전 그런 문제하면서 나보고 가정폭력하는 엄마래요 라는 고민으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나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드베이비도 나오고 배드베이비 엄마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와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도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티튜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베이비 할머니가 얘야 다니엘아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네가 뭔데? 막 이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네 할미다! 이래요. 근데 막 자기 할머니한테 나대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어이가 없잖아. 솔직히 저 조그만한 13살짜리 애가 막 버르장머리 없이 구니까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막 웃은 거야. 그랬더니 배드베이비가 거기서 뭐야? 나 비웃어? 이런 걸로 좀 삔또가 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장면이 나옵니다. 배드베이비가 여기서 Catch me outside, how about that? 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니네 나 비웃어? 밖에 나가서 나랑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방청객한테. 근데 여기서 배드베이비가 플로리다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센트가 좀 특이해요. Catch me outside, how about that? 이게 캐시미로 들린 거야. 캐시가 돈이잖아요. Cash me outside, how about that? 이 클립이 엄청난 밈이 돼서 미국에서 완전히 빵 터집니다. 걔 말투와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완전 각인이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배드베이비가 엄청나게 문제아였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내려줄 거 아니야. 턴어바웃 렌치라는 청소년 교정시설에 너 거기 가라. 너 거기 가서 네 버르장머리 고쳐라 라는 진단을 내게 돼요. 근데 이 턴어바웃 렌치라는 곳이 엄청나게 악명 높은 교정시설로 유명한 곳인데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막 교관쌤들이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유 없이 기합 주고 겁 주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 학교들이 미국에 엄청 많았고 문제아들을 그런 데 보내서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때 미국에서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학교들의 실상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청소년 아동들이 엄청나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 엄청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많이 조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배드베이비가 이거에 대해서 닥터 필 씨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끔찍한 교정시설에 나 보낸 거 사과하고 내가 거기서 엄청난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당신이 진단 내려서 이런 교정시설에 간 다른 청소년들한테도 너 사과해라 라는 영상을 올려요. 이게 페리스 힐튼이 최근에 아동보호 관련 활동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페리스 힐튼도 어렸을 때 이런 교정시설에 보내져가지고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 법안도 발의를 하고 시민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건 이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드베이비가 페리스 힐튼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배드베이비가 그 TV 프로그램 나오고 바로 그 교정시설에 들어간 거야. 그 교정시설 같은 데서는 뭐 SNS 이런 거 당연히 못하겠지. 인터넷 없겠지. 그렇게 격리돼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느 날 엄마랑 마트를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자기를 핸드폰으로 막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드베이비가 뭐야? 너 나 왜 찍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찍고 있었던 거야.
그때가 배드베이비가 첫 번째로 깨달았을 때래요. 뭐야? 나 개 유명하잖아. 그래서 뭘 했냐? 2017년 1월에 본인의 유행어 Catch Me Outside라는 제목으로 곡을 냅니다. 랩 트랙을 내요. 그리고 같은 해의 8월에 첫 정식 싱글 These Hoes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빌보드 핫백에 들어갑니다. 배드베이브는 최연소 빌보드 핫백 여성 래퍼가 되고요. 그 뒤로 이제 완전히 힙합 씬에서도 존재감이 생겨가지고 뭐 빌리 아이리시, 릴리아 티, 코닥 블랙 같은 아티스트들이랑도 같이 작업을 하고 저도 한때 배드베이비의 랩 트랙을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친구는 몰라도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하이비치라든지 구찌 플립플랍 아니면 베스티 이런 노래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노래도 성공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자기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그래서 뭐 2019년에는 카피캣 뷰티라는 뷰티 브랜드도 내고 근데 이건 1년 만에 망했어요. 이제 스냅챗에서 자기의 리얼리티를 찍어요. 스냅챗이 뭐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가 이제 24시간 되면 펑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스토리처럼 짧게 스냅을 올리고 메시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SNS인데 뭐 요즘에는 스냅챗 사용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화제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미국의 젠지층은 거의 그냥 카톡 마냥 메시지 보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당시에는 스냅챗이 좀 잘 나갈 때였고 스냅챗으로 리얼리티를 만드는 스타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그 예전에 가시걸에서 다뤘던 니키타 드래건이라는 인플루언서도 스냅챗에서 자기 리얼리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드베이비도 자기의 리얼리티를 스냅챗에서 연재를 했는데 배드베이비랑 엄마랑 이제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프랭크라는 배드베이비가 고용한 경호원이 있어요. 내 아빠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배드베이비가 그 프랭크라는 경호원을 엄청 따르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에피소드 중에 그 배드베이비 엄마가 그 배드베이비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나 그럼 너 그 경호원 해고시켜버릴 거야 이런 에피가 있어요. 너 너무 말도 안 듣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집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 이 경호원 잘라버려야겠어. 배드베이비가 울고 불고 욕하고 소리지고 난리가 나면서 어떻게 이 사람 나한테 뺏어가냐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나중에 배드베이비가 성인이 됐을 때 엄마랑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맨날 싸우면은 그걸 다 SNS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도 자기를 때리는 CCTV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그 당시에 막 폭로를 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몇 년 전에 찍었던 리얼리티에 나오는 프랭크가 나를 몇 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했고 그 당시에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남자도 나를 몇 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알고도 이걸 방치했다 이런 폭로를 해요. 결국에는 화해를 하긴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대중들한테 충격이었죠. 배드베이비는 그 뒤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싸움만 생기면 다 SNS에 올려요. 저격이 약간 일상이고 그리고 또 자기 약물 중독을 고백을 해가지고 재활치료를 받는 걸 오픈업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 이 배드베이비가 정식 성인이 됩니다. 이제 미국은 만 18살이 되면은 성인이 되는데요. 자기의 생일이 지난 6일 후에 배드베이비가 온리팬스 어카운트를 오픈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제 프라이빗 구독 서비스인데요. 보통은 성인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 18살 성인이 되지 않으면 이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없고요. 사실은 옛날에는 뭐 야동 배우라든지 그런 법방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음지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이 온리팬스라는 플랫폼이 엄청 커지면서 요즘에는 미국에서 문화가 온리팬스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온리팬스 모델들도 하나의 엄청 인플루언서 종류처럼 활동을 해요. 엄청 양지화가 되었고 성인이 되는 여성 친구들이 온리팬스 계정을 오픈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해요. 그거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잖아. 걔네들 돈 엄청 많이 번대. 이런 인식이 어린 친구들한테 생기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특히나 이 배드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봐왔잖아요. 그 웃긴 꼬마애, 나대는 꼬마애, 버르장머리 없는 그 꼬마애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애가 온리팬스를 열었는데 6시간 만에 온리팬스 구독료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13억을 넘게 번 거예요. 근데 배드베이비가 2020년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98년생 르반이라는 남성인데 뭐 이 친구의 직업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래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래퍼도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르반이라는 사람은 배드베이비가 자기 SNS에 올리면서 대중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인물이에요. 2020년부터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깨붓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르반의 목에는 배드베이비 이름 타투가 있고
그리고 또 몸 어딘가에는 배드베이비의 얼굴 타투가 있어요. 그리고 배드베이비도 르번 관련된 타투가 3개나 있습니다. 2023년에 둘이 아기가 생겨서 2024년 3월에 딸을 낳게 돼요. 근데 2024년 7월에 또 배드베이비가 르번에 대한 폭로를 시작을 합니다. 르반이 나를 때렸고 나에게서 딸을 뺏어가겠다고 협박했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맞은 피해 상처들을 막 올렸어요, SNS에.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사겨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 르반의 행동에 대해서 실드 치는 발언을 많이 해요. 내가 먼저 르반 때렸어. 그래서 르반이 나 때린 거야. 나 걔 맨날 뒤지게 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안타깝죠. 나는 내 자신보다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그 포스트를 올렸던 게 아니라 얘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뭐 메시지였다. 우리 가족을 지킬 거다. 어쨌든 딸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르반이랑 헤어지지 않았음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배드베이비는 혈액암에 걸려서 혈액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배드베이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알라바마 바커라는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알라바마 바커는 200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베이비보다 2살 어린 거죠. 이 알라바마라는 이름이 미국의 유명한 로맨스 영화 중에 트루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알라바마 위즈맨이에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성이 콜걸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여성인데 직업에도 불구하고 뭐 천진난만한 캐릭터인데 손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손님이 이제 이 여성을 뭐 포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뭐 그런 로맨스 영화라고 합니다. 아무튼 알라바마의 이름이 여기서 따와졌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알라바마의 부모님이 둘 다 유명인입니다. 미국에 오래 활동을 하고 유명한 레전드 밴드가 있어요. Blink-182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의 드러머 트래비스 바커가 알라바마 바커의 아버지입니다. 저희가 2023년에 블랙핑크가 헤드라이닝한 코첼라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당시 블링크-182가 같이 헤드라이너였어요. 코첼라의 헤드라이너 정도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알라바마의 엄마는 샤나 모클러라는 여성인데요. 이 미스 USA 출신이시고 플레이보이 모델이었고 배우도 하셨었고 현재는 이제 올리팬스 계정을 오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트래비스 바커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2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미터 바커스라는 리얼리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유명인들이 생기면 얘네 가족들은 어떻게 산대? 약간 시트콤 보는 것 마냥 그런 리얼리티를 많이 만들어요. 키핑 업 미터 카다시안스 같은 거예요. 틱토커 찰리 다멜리오도 가족 리얼리티 했었고 이 미터 바커스에서도 애기인 알라바마가 몇 번 등장을 해요. 2시즌을 하고 막을 내렸는데 2번째 시즌이 끝나자마자 2008년에 둘은 이혼을 하고요. 결혼 관계는 10년도 안 이어집니다. 트래비스의 아내가 우리 결혼이 파탄난 이유는 트래비스가 바람을 펴서라고 폭로를 해요. 트래비스의 이메일을 봤는데 트래비스가 페리스 힐튼이랑도 썸을 탔고 킴 카다시안이랑도 썸을 탔다. 근데 또 트래비스는 내가 아니라 아내가 바람을 폈다. 내 전 아내 직업 여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을 돌본 적도 없어. 애들은 다 내가 키웠어. 알라바마랑 그 오빠가 또 있어요. 이제 그 둘이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은 거의 아빠랑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막 바람을 폭로할 당시에 아내분은 막 이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 나는 얘가 바람핀 친구 엄청 많아 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예 없는 얘기 같진 않은 게 트래비스가 옛날에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자서전에 킴 카다시안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몇 쪽을 그거에 할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킴을 엄청 좋아했던 건 팩트이긴 한 것 같아요. 트래비스랑 그 킴 카다시안의 가족이 오랫동안 친구 사이예요. 그 킴 카다시안의 자매들이 있잖아요. 첫째가 코트니, 둘째가 킴, 셋째가 클로이, 이제 그리고 밑에 켄달 카일리가 있는데 같은 미국 연예계 업계에 있기도 하고 할리우드 지역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뭐 집도 가깝기도 하고 겹치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이 킴 카다시안의 자매들, 가족들이 트래비스 바커랑 엄청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는데 한 3년 전인가 킴 카다시안의 언니인 코트니 카다시안과 10년 넘게 쭉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현재는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또 둘 사이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갓난 아기도 나왔습니다. 코트니 카다시안은 그 전에 사실혼 남편이랑 아이가 3명이 있고요. 이제 이 두 가족이 합쳐졌잖아요. 카다시안의 가족이랑 트래비스 바컨의 가족이 결혼으로 결합이 됐으니까 카다시안즈 최근 리얼리티에도 그 트래비스 바커의 자녀들이 나와요. 카다시안즈의 알라바마가 나왔을 때 막 메이크업 화려하게 하고 속눈썹 엄청 길게 붙이고 막 금발에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카일리랑 켄달이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약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약간 밈화시켜가지고 야, 알라바마 아직 애인데 뭐 저렇게 어른같이 하고 다니냐. 그리고
켄달이랑 카일리는 알라바마 왜 저렇게 봐? 너네들이 과거에 저랬잖아. 얘가 너네 보고 저렇게 잘한 거야. 막 이런 코멘트가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아무튼 코트니가 자기가 이제 스텝마더, 새엄마가 된 거잖아요. 알라바마한테. 근데 이제 알라바마가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으면 거기에 코트니가 같이 출연해주기도 하고 엄청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이. 알라바마도 원래 트래비스 바커의 딸이었고 틱톡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하면서 원래도 유명한 아이였지만 코트니 카다시안이랑 트래비스 바커가 결혼을 하면서 알라바마도 전보다 더 유명해진 측면이 있어요. 얘네 남매가 둘 다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얘네 오빠는 또 전 세계 틱톡 1등 찰리 다멜리오랑 사귀어가지고 얘네 오빠도 현재 가수로 활동을 한다곤 하는데 아무튼 남매가 둘 다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라바마가 막 인플루언서로 엄청 활동을 하면서 좀 비핑이 많았어요. 맨날 남사친들이랑 노는 거를 라이브랑 이런 거에서 엄청 많이 올리는 거예요. 또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여자애들이 폭로를 엄청 많이 해요. 제가 내 남자친구랑 썸 탔다. 제가 내 남자친구인 거 뻔히 알면서 내 남자친구 뺏어갔다. 이런 폭로가 몇 번 있었어요. 알라바마 주변의 남사친들이 대부분이 흑인들이 많아요. 또 알라바마가 엄청 부잣집에 백인의 칼라바사스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캘리포니아의 엄청 부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란 알라바마가 평소에 말투를 쓸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인 영어 악센트랑 그런 슬랭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뭐 흑인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 스며들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예전에 흑인들이 백인으로부터 탄압받고 지켜냈던 문화인데 이걸 또 백인들이 저거 멋지네 힙하네 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걸 문화 전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백인의 네포 베이비가 슬럼가에서 쓰는 말을 굳이 쓰지? 자기가 이제 힙합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멋져 보이니까 자꾸만 이런 문화들을 따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눈에 가시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배드베이비랑 알라바마랑 무슨 난리가 났고 왜 이렇게까지 싸웠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라바마랑 배드베이비는 원래는 친구 사이였대요. 같은 연예계에 있고 나이도 또래고 건너 아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원래 친한 사이였는데 아까 전에 배드베이비가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폭로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 남자친구랑 사귀었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배드베이비가 얘기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았던 이유가 자기가 먼저 바람을 폈다. 근데 그 바람 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그 르반이랑 자기랑 싸워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자기의 남사친이 있는데 남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르반이랑 싸워가지고 너무 속상해. 나 좀 데리러 와. 라고 얘기를 했대. 이게 자기가 핀 바람이래. 그 어떤 섹슈얼적인 교감이 있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르반이 이걸 전화를 하는 걸 보고 전화를 뺏었는데 이제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르반이 화가 나서 자기를 피하려고 하니까 그 배드베이비가 걔를 잡았는데 걔가 이제 문을 쾅 닫아가지고 그 문 때문에 자기 손이 다치고 자기 이빨이 나갔다. 라고 배드베이비는 주장을 해요. 이 모든 맥락이 르반은 자기를 의도적으로 때리려고 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쉴드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맥락상 처음에 이제 폭로를 했을 때랑 그런 맥락을 보면은 배드베이비가 이제 르반을 못 떠나니까 르반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아무튼 그런 멘션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르반이 화가 났고 자기가 이제 다쳤으니까 결국엔 자기가 그 남사친 집에서 하루 신세를 졌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르반이 짐을 싸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싹싹 빌었대. 제발 우리 가족 버리지 마. 왜냐면 딸도 있잖아. 제발 나 버리지 마. 제발 우리 가족 버리지 마. 이렇게 했는데 르반이 결국에는 자기를 두고 집에 나갔대. 그래서 2주 동안 르반이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르반이랑 다시 깨붓을 했대요. 다시 사귀는 관계가 됐는데 자기가 어느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알라바마가 자기를 언팔을 한 걸 알게 된 거야. 자기도 알라바마 팔로우가 끊겨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던 친구한테 배드베이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알라바마가 나 언팔했는데 뭐 아는 거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알라바마랑 르반이랑 뭐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바로 르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알라바마라는 애 알아? 라고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문자로는 알라바마한테 너 내 애아빠랑 뭐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이제 르반은 나 모르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알라바마도 문자가 왔는데 뭔 소리야?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래서 야 솔직히 말해 이렇게 하니까 만나긴 했는데 그냥 만나서 번호 교환 한번 했어. 진짜 그게 다야. 그러니까 배드베이비가 그때도 뭐야 둘이 양쪽에서 나한테 거짓말 친 거네 결국?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고 나서 배드베이비가 엄마를 만나러 다른 지역에 갔는데 르반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르반의 차를 위치 추적을 해놨대요. 이것도 참 톡식이야 애초에. 그래서 위치 추적을 했는데 르반 차가 알라바마네 동네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바로 알라바마한테 배드베이비가 전화를 건 거지. 야 르반 너랑 있어? 이렇게 했더니 알라바마가 엥? 아니 나랑 같이 안 있는데? 근데 내가 5분 뒤에 다시 전화할게?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르반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잔 적은 없어. 그리고 나 르반이 르반인지 몰랐어. 걔가 자기 르반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변명을 한 거야. 배드베이비가 빡쳐가지고 야, 걔 목에 내 이름 타투 있는데 걔가 내 르반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때부터 배드베이비의 알라바마 저격이 폭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르반이랑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배드베이비가 뭐라고 하냐면 르반보다 알라바마가 더 나빠. 르반은 그냥 남자가 남자 짓 한 거지. 근데 알라바마는 내 친구잖아. 걔는 순전히 르반이 내 애기 아빠라서 탐낸 거야. 걔는 맨날 여친 있는 남자만 꼬시는 거 내가 다 봤다. 근데 그게 내 일까지 될 줄은 난 몰랐던 거지. 난 진짜 이제 이런 저격하는 거 안 하고 내 일에 열중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또 폭로하는 이유는 알라바마가 다른 여자애들한테 또 이런 짓 하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경고해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맨날 동생처럼 대하고 예뻐해줬는데 그러지 말걸. 내가 얘 진작 알아보고 피했어야 됐는데 얘는 18살 먹은 애가 여친 있는 남자들에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스토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라바마도 반박 스토리를 올립니다. 내가 1년 전에 르반이 다니엘 사귀는지 몰랐을 때 같은 친구 그룹끼리 여행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르반이 내 머리에 병 던졌어. 그래서 나 다쳤어 하면서 다친 사진도 올렸어요. 내가 이거 말했는데도 다니엘은 지금 르반 실드치고 있는 거야. 난 르반이랑 만났을 때 둘이 사귀는지도 몰랐고 딱 2번 공공장소에서 만난 게 다야. 르반이 다니엘을 계속 세뇌하고 있고 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도 걔를 못 놓고 지지하는 다니엘을 보는 게 난 너무 안타깝다. 르반은 나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항상 나한테 걔가 먼저 연락했고 자긴 싱글이고 자긴 르반이 아니라고 했어. 그 증거도 난 다 있어. 걔가 한 문자 나 다 있어. 그리고 난 이 이후에도 다니엘한테 사과했는데도 계속 1년 동안 날 괴롭히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겠네. 근데 르반은 이 와중에도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나한테 계속 연락하고 나한테 고백하고 날 협박해. 근데 난 솔직히 르반 관심도 없음. 여자 때리는 남자 나도 싫어. 다니엘 제발 너가 정상적으로 사과할 수 있을 때 그때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답 스토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드베이비가 먼저 알라바마 디스트랙을 공개를 합니다. 제목은 미스 위트먼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알라바마의 이름이 그 영화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이 알라바마 위트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 자체도 알라바마 얘기인 게 명확히 드러나죠. 근데 이 노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소환을 합니다. 좀 주목할 만한 가사들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 트랙의 비트가 카니에가 찍은 비트예요. 카니발에서 나온 비트인데요. 알다시피 카니도 카다시안 가족들이랑 엄청 엮여있는 그 애증의 관계잖아요. 킴의 전 남편이고 알라바마의 새엄마가 킴의 언니인 코트니 카다시안이죠. 근데 이제 얘가 찍은 비트에 이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AI로 이 노래에 카니의 목소리까지 넣어가지고 마치 카니가 같이 배드베이비랑 카다시안의 가족을 디스한 것 같은 AI 트랙들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카니가 심지어 이 당시에 해명 영상까지 올립니다. 얘들아 이거 내가 부른 거 아니고 나 이것 때문에 방금 트래비스랑 전화까지 했어. 그래서 트래비스는 알라바마 아빠 나 얘 애 아빠랑 전화까지 했다 이 트랙 때문에. 이거 내가 부른 거 절대 아니고 이거 다 AI니까 믿지 마. 난 지금 이 일들이 뭔 일인지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영상 올린 거야. 솔직히 이제 카니 입장에서는 거의 딸뻘 되는 여자애들 둘이서 싸우는데 자기가 막 소환이 되고 뭐 자기가 피처링 했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황급히 자기 옛 처제의 남편 한테 전화 걸어서 일단 오해부터 푸른 거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I see why you ain't got no friends. You miss I will fuck your man. 너 왜 친구 없는지 알겠다. 너 일명 나 네 남친 뺏을 거야 잖아. 다른 여자의 남친 뺏는 게 네 캐릭터잖아. 이런 디스를 한 거죠. Your stepmother burned out. Why she took her sister's second hand. 니네 새엄마도 마탱이 갔구나. 왜 지 동생 중고품을 가져가? 그러니까 옛날에 알라바마의 아빠 트래비스 바커가 킴을 좀 좋아했다 했잖아요. 근데 트래비스가 킴의 언니인 코튼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새엄마는 왜 지 동생 중고품을 가져가? They think Pete got you kicked out the Kardashian house. 네 냄새나는 거기 때문에 넌 카다시안 집에서 쫓겨날 거야. Keep my baby daddy name out your effing mouth before I will smith you. 내 애기 아빠 이름 쳐 말하지 마. 내가 널 윌 스미스 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뭐 했죠? 오스카에서 케빈 하트 뺨싸대기 날렸죠? 그러니까 내가 네 뺨싸대기 날리기 전에 내 애기 아빠 이름 네 입에 올리지 마. She effed on Tyga and killing babies. 이게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된 라인입니다. 너 타이가랑 자고 생긴 애기 지웠잖아 라는 뜻인데요. And flex like me, wanna be just like me. 너는 나처럼 되고 싶어해. But I got flex on flex on flex on like Soulja Boy teeth. 플래그가 뭐냐면 앨범 판매량이나 스트리밍 횟수가 많으면 주는 그런 상패 같은 게 있어요. 뭐 스트리밍 몇 회가 넘으면 뭐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드베이가 얘기하기를
나는 음악인으로서 상패가 엄청 많아. Like a Soulja Boy teeth. 이 Soulja Boy가 치열이 특이한 걸로 약간 유명하거든요. 사람들이 Soulja Boy 이빨이 웃기게 생겼다고 많이 놀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Soulja Boy 이빨이 많은 것처럼 그만큼 상패가 많아. They fucked you back to back to back. That could never be me. 그러니까 타이가랑 Soulja Boy를 얘기하는 거예요. 넌 계속 그 아저씨들이랑 자지만 난 절대 그런 짓 안 해. 라는 라인까지 쓰면서 타이가랑 솔자보이까지 머리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가도 바로 트위터에 반박을 합니다. 내가 들은 것 중에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소리다. 얘들아, 인터넷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말 아무거나 믿지 마. 나 알라바마랑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이걸 해명해야 되는 것도 웃기다. 솔직히 타이가랑 알라바마는 너무 딸벌이잖아. 뭐 그 타이가의 전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솔자보이는 내가 배드베이비 10밀리언짜리 고소할 거다. 억대 소송 걸 거다. 내 이름 맘대로 쓴 걸로 하면서 솔자보이도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알라바마가 이제 반격 디스트랙을 발매를 합니다. Cry Baby라는 걸 발매를 하는데 Cry Baby가 영어로 울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베이비를 배드베이비의 베이비랑 같은 스펠을 써서 디스트랙이다 알 수가 있죠. 이제 알라바마가 뮤직비디오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반다나 두르고 막 돈 뿌리고 막 갱갱갱 이런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 보면 쟤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I don't wanna be nothing like you, Dr. Peluja B. 전 곡에서 배드베이비가 계속 너 나처럼 되고 싶어 하지? 그래서 내 남자도 탐내지? 이런 가사가 많으니까 나 니처럼 되기 절대 싫은데? 너 닥터필의 실패자잖아. 그러니까 닥터필이 아까 말했던 그 미국 오은영 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닥터필도 못 고친 루저면서 내가 왜 니처럼 되고 싶어 해? 라고 씁니다. Your bum-ass man keeps hitting me up. He wants me so bad. Confess his love to me. 네 남자는 르반이죠? 계속 나한테 연락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 I was out in LV and LV tried to pipe me. 루이비통의 약자가 LV예요. 또 근데 르반이 스펠링이 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LV 펀치라인을 써서 나는 LV 루이비통 사러 나왔는데 LV, 르반은 나랑 한번 해보려고 하네? I can't even cap. I didn't know he was your BD. BD가 baby daddy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관계들도 많아서 보통 그런 파트너를 소개할 때 my baby mama, baby daddy, 내 애기 아빠, 내 애기 엄마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I can't even cap. 난 거짓말 못해. 걔가 애 아빠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알라바마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걔가 네 애 아빠인지 몰랐다. 근데 솔직히 자기 친구 애인인데 어떻게 모르냐. 아무리 처음 만났다고 해도 여기에 배드베이비라고 모가지에 써있다. 알라바마야, 너도 자중해라. 근데 웃긴 게 이 디스트랙 나오니까 이제 엄마들까지 막 싸움이 붙어. 알라바마는 엄마도 유명인이고 다니엘, 배드베이비 엄마도 유명인이잖아요. 이제 알라바마 엄마도 라방을 해가지고 막 내 딸은 싸우는 애 아니야. 내 딸 좀 내버려둬. 막 이렇게 하고 엄마들까지도 막 좀 저격에 합세를 했어요. 아무튼 배드베이비가 또 반격 노래를 냅니다. OG Crash Out. 여기 뮤직비디오에는 배드베이비가 어디서 알라바마랑 똑같이 생긴 백인 여자애를 캐스팅을 해와. 금발에. 그래가지고 걔가 카메라 보면서 막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제목이 OG Crash Out이잖아요. OG는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갱스터야. 내가 난동 한번 펴줄게. 서로 약간 뇌 속에서는 자기가 막 카리비와 니키 미나즈인 거야. I don't know who got this beat up, but something need to be said. 누가 이 인연을 부추겼는지 모르겠지만 나 할 말은 해야겠어. How this bitch think she ate? 이제 ate, she ate 이렇게 하면 찢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가 찢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A씨 먹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he's just another bitch I fed. 짜바리들이 내 이름 팔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얘도 내 이름 팔아서 먹고 살아서 내가 먹여 살려준 거야. Why you all in that man face and my pee still on his breath? 그 남자 얼굴에 왜 자꾸 널 들이대? 아직 그 남자의 숨결에 내 몸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좀 그걸 외설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OG Crash Out with the drum, I blink 182 shots. 오리지널 갱스터가 총 들고 날뛴다. 난 눈 깜짝하면 182발을 쏘아. 근데 이제 이게 Blink 182가 알라바마의 아빠 밴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라바마 아빠를 걸고 넘어지면서 펀치라인을 쓴 거죠. You the crybaby. You calling yeah but the last diss that I dropped. 나보고 울보라고? 네가 울보겠지. 너 내가 디스곡 낸 것 때문에 얘한테 전화해서 징징댔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가 얘들아 아저씨 빼줘. 알라바마 아빠랑 전화도 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또 그거를 배드베이비가 저격을 한 거예요. You keep running back to your daddy. I don't know when I last see my pops.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계속 네 아빠한테 달려가잖아. 나는 내 아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기억도 안 나. How you born rich and you acting wretched? You moving backwards. 너는 부자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천박하게 굴어? 너 완전 퇴보하는 거야. How you got Atlanta accent? You fooling me? You from Calabasas.
너 칼라바사스 출신이잖아. 너 완전 돈 많은 부촌 출신인데 왜 아틀란타 억양 써? 알라바마가 약간 흑인 악센트를 표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Surround yourself with blacks, but still and invited to cookout cracker beat. 이제 이 라인이 가장 큰 논란이 된 라인입니다. 너는 그렇게 흑인들한테 둘러싸이면서 쿡아웃에 초대도 못 받잖아. 크래커 빗. 이 라인을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배경이 필요한데요. 근데 일단은 좀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surrounded by your blacks 라고 하면서 여러 흑인들을 그냥 blacks라고 지칭하면 안 돼요. 만약에 뭐 블랙 피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블랙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되게 무례한 표현이거든요. 배드 베이비는 백인이고 자기가 막 블랙 컬처를 엄청 표방하면서 블랙 피플을 블랙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가 엄청 논란이 됐고 Busty ain't invited to the cookout. 이 cookout이 뭐냐면 흑인 커뮤니티의 문화인데 이 바베큐를 먹으면서 흑인 음악을 들으면서 안부 묻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흑인 커뮤니티의 되게 큰 상징적인 문화인데 cookout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 너는 우리 커뮤니티의 소속이야 라고 인정받는 상징이래요. 또 엄청난 논란이 된 거죠. 흑인들이 볼 때는 네가 뭔데 얘가 쿠카웃에 초대를 받았다 말았다 얘기를 꺼내. 니도 백인이면서 너는 누가 쿠카웃에 초대했는데 너 남을 쿠카웃에 초대 받았네 못 받았네 놀릴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준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 라인도 많은 흑인들이 짜증을 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크래커비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백인들을 비하할 때 이 크래커야. 근데 자기도 백인이잖아. 백인이 백인에게 백인이라고 놀리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라인 자체가 백인이 백인한테 할 말이냐 이거지. I don't made a couple M's of OnlyFans right here. Ask Camilla. She'll tell you that this stupid be weird. 나는 OnlyFans 하면서 couple M's, M이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를 많이 벌었어. 카밀라한테 물어봐봐. 너 진짜 멍청하고 웃기다고 할걸?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카밀라가 누구냐면 카밀라 카베오 아닙니다. 카밀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올리팬스 크리에이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하이프하우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틱토커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큰 집, 맨션을 빌려가지고 다 같이 살면서 맨날 틱톡을 올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올리팬스 문화가 엄청 양지화되면서 올리팬스 모델들이 인플루언서의 한 계열처럼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 올리팬스 업계를 밥이라고 불러요. Very on point라고 해가지고 밥 인더스트리, 뭐 making money on 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온리팬스 한다는 뜻이에요. 온리팬스 모델들이 또 밥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어. 엄청 큰 맨션을 빌려서 거기에 잘 나가는 온리팬스 모델들이 같이 살면서 거기서 온리팬스 찍고 틱톡 찍고 하는 무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카밀라라는 애가 그 밥하우스의 리더인 여자애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온리팬스 업계 중에 제일 유명한 여자 중에 한 명인데 걔가 무무를 하는데 어떤 팬이 알라바마도 밥하우스에 초대해 이런 무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카밀라가 홈레커를 왜 초대해 내가 다른 사람 애인 뺏는 사람 뭐 아니면 그러니까 남의 가정 파탄내는 사람을 홈레커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알라바마가 또 댓글을 다룬 거예요. 나는 그딴 거 당연히 안 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 잡고 약속해줄게.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이제 이 뉘앙스 자체가 온리팬스 같은 거 내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거지. 그러니까 또 카밀라가 빡쳐가지고 영상을 올립니다. 너는 그러니까 온리팬스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남의 애기 아빠랑 자고 다니는 게 그게 더 밥이야. 거기에 알라바마가 댓글로 야 차라리 네포베이비라고 불릴랜다. 내 누드를 팔 바엔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또 거기서 카밀라가 걱정 마. 넌 네포베이비 임과 동시에 온리팬스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알라바마는 네포베이비 맞죠? 아빠 백으로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알라바마의 엄마가 원래 플레이보이 모델이었고 배우였고 요즘에는 올리팬스 계정까지 열었다고. 그러니까 야 니네 엄마도 올리팬스 하잖아. 너는 그 여자의 딸이잖아. 니는 니네 엄마가 올리팬스 하는데 나보고 올리팬스 한다고 뭐라고 욕할 자격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너 옛날에 인스타 친친으로 네 엉덩이 사진 올렸잖아. 야 나는 올리팬스에 내 몸 사진 올리고 돈이라도 벌지. 니는 공짜로 네 빵댕이 공개했잖아. 카밀라가 이렇게 조롱하니까 배드베이비도 스토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올리팬스 말고도 돈 더 많이 벌고 그리고 걔는 실제로 해프내지 우리는 돈 벌려고 올리팬스 하는 거야. 걔는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잖아. 나는 80 밀리언 벌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배드베이비가 3년간 올리팬스 수익을
$80 밀리언 나중에 그 카밀라가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배드베이비가 같이 나와가지고 또 같이 또 알라바마 엄청 씹었거든요. 큰 비핑은 거의 이 정도고요. 이 썰을 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압축판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직 아이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얻고 그거를 사람들이 셀럽으로 만들어주는 문화,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슈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실제로 만나서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걸 SNS를 공유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도 여기에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백인들이 흑인의 문화를 전유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온리팬스도 엮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두 친구 다 실제 주변에 존재하는 인물들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대중들의 큰 관심이나 가십거리가 되는 경험이 먼저 우선되어 있어서 그런지 저들의 행동은 당연히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배경이 저들을 저렇게 만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도 듣다가 다른 관점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알려주실 게 있으면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고 싶은 가십 사건이나 궁금한 컨텐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Bad, bad,